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혹은 간절히 바라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늘 설렘과 함께 어떤 결과를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대는 종종 우리를 배신하고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무언가를 기대하고 왜 그 기대는 번번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혹시 그 실망과 좌절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놀랍고도 복잡한 방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대라는 감정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기대를 멈출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그 기대가 왜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하는지, 그리고 결국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제 당신의 실망이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인간은 왜 이토록 기대를 멈출 수 없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메커니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인류가 원시적인 환경에서 생존해야 했던 시절을 상상해 보시죠. 사냥꾼이 다음 발자국 소리가 어디서 들릴지, 저 덤불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끊임없이 예측해야만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희망적인 감정을 넘어 내가 세상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측 활동인 셈이죠. 뇌는 마치 정교한 내비게이션처럼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경로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방향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예측 본능에는 강력한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때 뇌 속에서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쾌감과 동기가 부여되죠. 예를 들어 시험 합격을 기대하며 공부할 때, 혹은 프로젝트 성공을 꿈꾸며 몰입할 때 우리는 이미 성공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뇌는 이 미래 보상에 대한 기대를 통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기대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뇌의 예측 본능이 왜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예측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가 아무리 정교하게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 해도 현실은 늘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뇌의 예측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큰 실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두 개의 평행선이 결코 만나지 못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기대와 현실이 엇갈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생겨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균열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빠지기 쉬운 인지적 오류들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확증 편향과 낙관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기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보려 하고 혹시나 들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애써 외면하는 식이죠. 마치 장밋빛 필터를 씌운 채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낙관 편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쁜 일은 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요. 이러한 편향들은 현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현실과 충돌했을 때 실망의 크기를 배로 키워버립니다. 기대에 감정을 많이 실을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겪는 고통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죠. 맑은 하늘을 상상하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먹구름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풍경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기대를 걸었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이죠. 타인의 마음이나 행동, 심지어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건들까지 우리 뜻대로 되리라 믿는 순간 우리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맨손으로 막아보려 애쓰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다시 먼저 연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 기대가 클수록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선택에 감정을 맡겼을수록 찾아오는 공허함과 아픔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반사실적 사고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며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죠. 과거의 선택을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뇌는 끊임없이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좌절감만 증폭시킬 뿐이죠. 마치 꽉 닫힌 문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수백 가지로 상상하며 애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우리의 상처를 아물 틈 없이 계속해서 덧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는 인간의 본능적인 예측 시스템이자 희망의 씨앗이기에 완전히 없앨 수도 없앨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재설계함으로써 상처를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혜로운 기대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환상 대신 현재 나의 역량과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풀려고 하기보다 한 가닥씩 차분히 풀어가는 것처럼요. 둘째, 기대와 희망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대는 특정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패 시 곧바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희망은 결과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가능성을 믿는 개방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기대의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유연한 시선이 흐릿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새로운 풍경을 드러내듯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때때로 단 하나의 경로만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죠. 나침반을 들고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래의 길만 고집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마음가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며 실패와 실망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씨앗이 척박한 땅에서도 틈을 찾아 싹을 틔우듯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대는 분명 인간의 본능적인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찾아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억누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 그리고 유연한 마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대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의 복잡한 구조와 상처의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과거의 실망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 없는 기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대는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히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도가 될 겁니다.